7월 11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 설계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설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설계 구도를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들의 도로망에, 그 망의 끝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다. 근데 그 망은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수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한번 이해를 하자고요. 리플렛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물론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죠? 돈이 지금은 메시지 방식으로 이동하죠. 그러나 다음번 시스템에서는 그 즉각 가치가 이동하는 0과 1의 디지털 물질로 변신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진짜. 여기 미국이 있죠. 아직까지 세계 넘버 원. 미국. 여기 중국. 그리고 유럽. 일본. 얘네가 전 세계 GDP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죠. 아직까지. 자, 그리고 중동. 아세안. 자, 그리고 여기 뭐 남미. 기타 등등의 전세가 5대양 6대주가 있자고요. 국가별로 해서. 여기는 국가죠. 이 국가가 망으로 연결됩니다. 외부망으로 연결이 돼요. 참 쉬울 겁니다. 이게 다 외부망으로 연결돼요. 이 외부망을 뭐라고 명칭하냐? 바로 스위프트 2.0이라고 합니다. 이걸 리플렛이라고 하죠. 리플렛이라고 하고 웹3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망을 통해서 CBDC와 그리고 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각종 코인들과 NFT가 이동하게 되겠죠. 이거는 국가를 넘어서는 외부망. 자,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봤던 그 레포 시장이라고 하죠. 금융기관들끼리의 전산망, 내부망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망,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끼리의 내부망,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의 내부망,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끼리의 내부망. 자, 여기서 이쪽으로 돈을 쏴. 그러면 그 내부망에서 스위프트망을, 리플렛 망을 타고 국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금융기관의 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시 또 유럽에서 일본으로 돈을 쏠라고 하면, 물질을 쏘면 외부망을 타고, 리플렛을 타고 넘어갑니다. 금융기관의 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즉, 결국은 리플렛과 그 내부망, 리플렛은 외부망, 스위프트 2.0, 방금 전에 보셨던 R3를 기반으로 한 R3 코다, 그 다음 하이퍼레처 패브릭, 그리고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더불어 아까 SBI 기타오 요시다카 상이 언급을 했었죠. 손정희 회장의 오른팔. 거기에는 자, 잠깐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우리의 투자자, 전 세계 금융기관 쩐주들이 다 모여있어요. 리플렛 파트너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들이 만든 내부망이니까. 리플렛은 외부망이니까. 이들 간의 망입니다. 아시겠죠? 안에서 노는 거야. 안에서. 리플렛은 외부로 얘네가 돈을 쏠 때 이 망이라는 거죠. 스위프트 2.0 망. 자, 그리고 오전에 언급을 드렸던 HQLA. 얘는 레포망. 레포, 기준금리 또는 단기금융시장에 연관되는 분산원장, 레포망. 여기에는 R3가 핵심이다. 그리고 아다라라고 하는 하모나이즈에 연결되는 허브 블록체인. 그쵸? 그리고 이 단기금융시장이 연결됩니다. 여기에 R3가 핵심에 있고요. 그래서 바로 기타오 요시다카 이분께서 하이퍼레처 앱인 아다라의 하모니아를 소개하고 있죠. 규제 금융 네트워크와 상호 운용성이 장급이 해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내부망이 연결이 되더라. 한국은행으로 예를 들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정하죠. 이거는 하루짜리 은행 간의 콜금리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건 다시 한번 3개월짜리 무기문 양독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CD금리, CP라고 하는 기업 보험금리 3개월짜리 1년짜리 통한채 금리, 그리고 3년짜리 회사채 국고채 금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민간에게 우리 대중에게 오는 바로 가계 대출 금리와 기업의 대출 금리. 얘는 다시 기준금리로 넘어가게 되죠. 이 내부망을 지금 오전에 설명을 했던 거고요. 리플 네트워크는 외부망, 국가를 넘어서는 외부망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죠. 아시겠죠? 이 내부망과 외부망은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수정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추후 제가 끊임없이 R&D를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G20 재무장관에게 암호화폐 통화 기능 부적합하다. 내용을 먼저 좀 보시죠. 제 구독자님이 이거 너무 궁금하시다고 답답하다고 언급을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가 방송 녹화 중에 그 댓글을 확인하고 이거부터 언급을 드립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IS 국제결제은행은 G20 재무장관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내재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암호화폐는 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사실 통화가 아니라 자산이죠. 어쨌든 보자고요. 자동 결제 같은 잠재적 이점보다 불안정성, 비효율성, 책임성 문제가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개인,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혁신이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퍼지는 데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암호화폐는 대부분 자기 참조적이며 실물 경제 자급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내재된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서 통화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제 조금 감이 오셔야 되는데요.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죠? 결코 먼저 돈이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추후에 쓸 돈은 이거예요. 돈. 지금의 세뱃돈, 현금처럼 쓸 게 바로 이거입니다. 일정 기간 스위프트 1.0 현금과 공존하다가 이제 얘네는 완전히 이걸로 대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바로 코인들, 토큰들, 요걸 언급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는 반드시 100% 필요합니다. 다만 BIS에서 속도를 대중들에게 조절하는 것으로 보여요. BIS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들이죠. IMF와 더불어서 바로 그 뒤편에 그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 또 NFT가 있죠. 자, 그리고 유로클리어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전 세계 쩐주들과 함께 여기는 청산과 지급 결제망이고요. 유로클리어가 투자했던 그리고 참여했던 전 세계 중앙은행과 상업은행들이 만들었던 그 푸넬리티라고 있었죠. 여기서 자체 결제망, 자체 블록체인을 통해서 유틸리티 코인을 만들죠. 이거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요. 금융기관들끼리 쓰는 바로 자체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그것 또한 JPM, 그리고 UBS에서 만들려고 했던 그 코인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JP 모건이 등장하네 마네 이런 거 나오시면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걔네는 내부망에서 쓰는 거다. 중요한 건 외부망은 스위프트 2.0이다. 그리고 그 망은 연결이 된다. 그 망을 통해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토큰들과 코인들이 100% 이동합니다. 지금 BIS에서는 이거를 속도 조절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민간한테 부여되는 그 기본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채굴 산업과 그다음 지분 증명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각종 솔라나나 그리고 에이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폴리곤 민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구성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고요. 그거는 현재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속도 조절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달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세계경제 포럼. 바로 빌더버그의 확장판입니다. 빌더버그 뒤에는 로스차일드가 있다. 1810년 워털루 전투로 인해서 전 세계 유럽의 각 국별 중앙은행에 프린터기를 하나씩 각계 격파하면서 바로 점령해 나가죠. 누가 정치 권력을 지배하든 상관이 없다. 우리는 화폐 발행 기기만, 프린터 기기만, 통화 발행권만 관장하면 된다.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했던 방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세계경제 포럼에서 XRP를 중앙은행 딜터 통화 공간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암호화 자산으로 선정하였다. 외부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매용, 거액 결제용 CBDC의 브릿지 연결 자산으로 사용되게 되죠. 이제 감이 오시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계속 돌려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JPM 코인도 이해가 될 거예요. 내부망에서 지들끼리 돌리는 망이다. 자, 그러면 세계경제 포럼은 리플의 기본 통화인 XRP를 CBDC 공간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암호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계경제 포럼의 공식 파트너사로 리플이 선정되어 있죠. 그리고 세계경제 포럼의 창립자인 바로 클라우드 슈밥 또한 독일계 유대인입니다. 올해 초 발표된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포럼은 중앙은행과 정부기관이 금융 포용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같은 다년생 글로벌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의 잠재력을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은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자산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긋고 있지만 XRP를 은행 내 또는 은행 간 결제 및 정산을 위한 도매용 CBDC 공간에서 거액 결제용 CBDC라고 하죠.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거액 결제용 CBDC의 브릿지 자산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XRP입니다. 외부망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게 바로 스위프트 2.0입니다. 가장 관련이 높은 암호화폐로 지정합니다. 리플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자체 CBDC를 개발하기 위한 군비 경쟁에 갇혀있다고 지적합니다. 결제 스타트업은 중앙은행이 XRP를 활용하여서 CBDC 사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리플렛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를 통해 금융기관은 디지털 자산 XRP를 사용하여서 여러 글로벌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CBDC의 직접 교환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XRP는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고 확장성이 뛰어나 두 가지 다른 통화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이상적인 도구입니다. 여기서도 전 세계 국가 간 결제망을 연결하는 외부망이라는 게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여기서 환전과 송금이 돼서 내부망으로 들어가겠죠. 그쵸? 그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 한번 보고 가시죠.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야 할 뉴스입니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 총재이죠. 암호화폐는 투기성 높은 자산이다. CBDC가 출시돼도 현금이 존재할 것. 현금이 존재할 것 같으면 CBDC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필터링 할 수 있는 그 뼈대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영란은행 총재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투기성 높은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러면 뭐죠?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란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페이크를 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출시돼도 현금은 여전히 존재할 것. CBDC가 발행되는 이유는 현금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지금 진행되게 되면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에 매겨지게 돼요.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기준금리가. 근데 이거는 대중들이 은행에 맡길 때 거기에 예치를 하고 비용을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게 아니죠. 우린 이자를 받죠, 아직까지. 그게 아니고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 중앙은행에 예치를 할 때 여기에 수수료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뭐죠? 중앙은행이 일본 상업은행들에게 예치하지 말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거의 마이너스니까 밖으로 뿌리라고. 그러니까 안 뿌리죠. 돈이 돌지가 않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근데 CBDC 세상에 뭐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가게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때려버리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손해거든요. 진짜로 이건 진짜 대중들에게 때리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로 소비의 활성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짱박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요. 바로바로 CBDC 사용을 다 해야 돼요. 소매용 CBDC. 그게 마이너스 금리 다가오는 이거 하려고 CBDC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현금을 갖고 있습니까? 짱박으려고?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필터링을 반드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네 번째 혁명 채널을 통해서 길러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요. 국제결제은행 G20 재무장관의 암호화폐 통화기능 부적합하다. 중국 중앙은행에서 또는 중국에서 코인 시장을 통제하고 있죠. 지금 그걸 통제했던 걸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서 풀어주려고 지금 물밑에서 작업 중이죠. 왜? CBDC를 유통하기 위해서. CBDC 유통을 한 다음에 코인의 세대가 오겠죠. 그거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맞물리는 겁니다. 코인은 자산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큰화의 일환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요. 자, 국제결제은행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전 세계 은행의 20%이다. 그것도 메이저 은행 중에서 10개 은행 중에서 20%만이, 10개 중에 2개만이 암호화폐, 그것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코인베이스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은행 자산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죠? 전체 은행 자산 중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보고은행의 총 익스포저 중 암호화폐 비중은 0.013%에 불과했다. 암호화폐 수탁 규모도 총 익스포저의 0.0005%에 그쳤다. 전체 은행 표본에 대입하면 암호화폐 익스포저 비중은 0.0003, 수탁 비중은 0.0001%까지 줄어든다. 감이 오시죠? 그리고 이것 또한 뭐만 들어가 있냐? 바로 비트코인이 40% 이상, 코인베이스는 30% 미만, 이더리움은 5% 미만을 정했다. 10개 중에 메이저 은행 중에서 2개만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0.0001, 0.0003.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기 자본 비율 8%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시장 규모는 1000배 이상 커집니다. 큰 그림을 그리시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프라를 역추적해서 목적지에 가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만 이들도 수정을 거듭할 거예요. 또 법안도 따라와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규칙과 제도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항상 가치를 분석하는 데 의미를 두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저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